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살펴보면 사람의 이제 나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름도 저장을 하기 위해서 배열에다 이름 저장하는 거를 같이 해봤어요. 자, 그래서 배열에다 이름을 저장할 때는 이름 자체가 문자로 이루어진 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열 형태의 값을 또 배열에 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2차원 배열 구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랬고요. 자, 근데 2차원 배열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1차원 배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처음과 끝이 존재하는 한 덩어리, 이렇게 생긴 한 덩어리의 메모리 공간을 적절하게 쪼갠 다음에, 그죠? 배열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쪼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쪼갠 다음에 나온 덩어리 하나를 다시 또 쪼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렇게 쪼개 쓰는 거는 결국은 자료형 타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커다란 배열 하나, 1차원 배열 하나를 우리가 2차원 배열처럼 쓸 수도 있고, 아예 이렇게 자료형이 2차원 배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형이 나온 게 2차원 배열 타입이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2차원 배열 타입은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하죠. 두 개의 길이 정보가 필요하죠. 첫 번째, 바깥에 있는 큰 배열의 길이랑 그 큰 배열을 한번 선택을 했을 때 그 요소가 배열이 될 텐데, 그 해당 배열의 타입과 길이, 그죠? 자, 해서 이 개념이라고 올려놓은 거, 이거는 이 하나의 배열을 가지고 하나는 9개짜리를 우리가 1차원 배열 형태인 거를 쪼개서 쓰는 거고, 2차원 배열처럼 쪼개서 쓰는 거고, 이건 그냥 아예 자료형 자체를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메모리 주소, 그러니까 메모리 구성을 보면은 주소가 1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도 1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는 메모리 생김새가 같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아예 타입을 2차원 배열 타입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 반복만 이렇게, 1차원 배열은 인덱스를 하나만 사용하는데 2차원 배열은 두 개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은 일단 내부적인 메모리 구조가 1차원 배열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런 내용이라는 걸 알고는 계셔야 돼요. 물론 사용을 할 때는 좀 더 쉽게 생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를 그냥 행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3개의 배열로, 자, 이렇게 3개짜리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는 4개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4개가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0번째, 이만큼이 1번째, 이만큼이 2번째 라고 했을 때 배열은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이만큼이 요 밑에 들어가고, 이만큼이 요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가 되는 거죠. 요게 1행, 2행, 3행이 되는 거고, 여기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7이라는 값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2행, 3열의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 2차원의 배열 이름을 ARR이라고 줬을 때 이 앞에 게 행 정보입니다. 2행, 3열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죠. 근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7을 가져오고 싶으면 2가 아니라 1 뺀 1, 3이 아니라 1 뺀 2, 그래서 ARR에 1행 2열 값을 가져오면 이 값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시면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되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C 언어를 사용하시려면 일단 이게 실제는 일렬 구조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행렬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한 줄짜리 일렬 구조라는 것을 알고는 쓰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2차원 배열 사용하실 때 문제가 안 생겨요. C 언어에서는 디테일한 것까지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을 요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요거는 문제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CMD에 3개의 배열이 있어요. 요거죠, 요거 2차원 배열이죠. 요건데 이게 각각 I, J, K를 의미하는 거예요. I가 2, J가 5, K가 3. I가 4, J가 4, K가 1.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I 값 그리고 J 값을 이용해서 얘를 자르는 거예요. 만약 이거다 라고 하면 두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 5, 다섯 번째 값 3 잘라서 그러면 5, 2, 6, 3이 나오죠. 그 중에 세 번째 값이 6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네 번째 값 6부터 네 번째 값이면 6 하나죠. 그 중에 첫 번째 값 6이죠. 요거는 처음부터 1, 2, 3, 4, 5, 6 제일 끝까지 중에 세 번째 값 2죠. 그래서 최종 662가 나오는 거죠. 요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거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요걸 잘라서 새로운 값을 뽑아내는 거 요거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잘라야 되잖아요. 이 ARR을. 그죠? 자, 그럼 일단 ARR을 다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은 너무 쉽죠? 저게 7개니까 이거 아니지. %T 이거 빼먹었네요. 제가 이거 대괄호. 자, 이 문제에 오류가 좀 있었네요. 프린트 F. 자, 그래서 0, 1, 2, 3, 4, 5, 6 이거를 ARR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0번째부터 6번째가 아니라 요 CMD의 요 첫 번째, 두 번째죠. 자, 그럼 몇 가지 경우 요거 3개가 있잖아요. CMD도. 그러니까 첫 번째 CMD를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요거 CMD 0번째에 0번째 요게 이제 요거죠. 2. 그리고 출력을 먼저 해볼까요? 예, 값이 자, 2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5를 꺼내려면 자,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행렬로 보시라. 자, 이렇게 보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하죠. 자, 지금 1행 1열, 1행, 2열 값을 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1행은 0부터 시작하니까 1행, 1열, 1행, 2열 이렇게 꺼내면 되는 거죠. 그럼 2와 5가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1부터 44
이렇게 7개를 다 꺼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니까 두 번째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바로 요 CMD 영역을 사용을 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5가 안 나오고 2부터 나오죠. 5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 자, 그럼 5, 2, 6, 3, 7, 4 나오고 마지막 역시 7이 아니라 요거 CMD의 두 번째 값. 자, 이렇게 하면은 5, 2, 6, 3 잘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하나씩 다 꺼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배열에 담아서 출력을 해요. 새로운 배열 이거. 자, 근데 이전에 잠깐 여기에서 하나 더 해야 되죠. 이렇게 자른 결과값에서 세 번째 값. 자, 1행 3열 값 3이죠. 2, 5, 3 요거 세 번째 값. 자, i가 아니라 요 CMD의 세 번째 값인데, 자, 세 번째 값은 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인덱스로는 3이 아니라 2예요. 2.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왜 이렇게 나오냐? 3. 잠시만. 0, 1, 2. 아. 이거를 일단 담아야죠. 새로운 배열에. 죄송해요. 요 RST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잖아요. 662 중에 첫 번째 값이죠. 자, 그럼 이 RST 세 개 중에 첫 번째 값 0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뭐를? 아니다. 자, 죄송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요렇게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인덱스 역할을 할 거고요. i 말고 j로 하겠습니다. j. 요게 한 번씩 돌 때 j도 하나씩 올릴게요. 그리고 ARR 그래서 이 J가 2일 때 J가 2일 때 J가 2일 때, 그죠? J 뿔뿔 계속 해주면서
저희가 2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2라고 한 거는 2가 이제 세 번째 인덱스를 가리키니까 요거 마이너스 1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1. 이게 그냥 ARR에서 바로 사용을 해버리면 인덱스가 우리가 쪼개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인덱스를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쪼갠 거에서 시작하는 인덱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6을 꺼내왔죠. 여기서 출력을 할 게 아니라 그때의 요 ARR의 i번째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겠죠. 처음에 이렇게 0번째 들어가겠죠. 자,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3번.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제가 따져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여기가 1씩 증가하면 되죠. 여기가 0번째였다가 1번째였다가 2번째였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려면은 여기를 요거를 반복문 돌리면 되죠. 요거를 3번. K라고 사용을 할게요. 얘는 0부터 2까지 1씩 증가를 할 거고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0 대신 여기다 K를 넣으면 되겠죠. K 여기도 K.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RST를.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문제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행렬로 보고 내가 필요한 값을 요거 행, 요거 열로 보고 적절하게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좀 가독성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스타트 스타트를 여기다 만들면 되겠다. 스타트 해서 이 값을 일단 먼저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엔드. 엔드. 그리고 뭐 타겟.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물론 지금 정답을 제가 올려놨어요. 네.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구조체 사용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아마 여러분 요거까지는 저번 시간 하셨을 거예요.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근데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입력받은 걸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메모리 할당하기 위해서
말로까지 써가지고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자, 완료를 하면 자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대강.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정보가 지금 2개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사람의 정보를 여러분이 한 5, 6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배열로 사용되는 저장소가 이렇게 6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 다룰 정보가 많은데 그걸 일일이 하나를 배열 하나씩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점이 안 좋냐면,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배열이 많아지죠. 배열이 많아진다라는 건 변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변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힘들죠. 단순하게 많아지니까 힘든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럼 뭐 어떤 면이 힘드냐? 자, 데이터를 우리가 정합성 이런 얘기를 제가 구조체 때도 한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의 정보가 5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5개의 홍길동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이름, 나이, 주소, 성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쓰는데, 배열을 5개를 써야겠죠? 자, 근데 홍길동의 이름이 이 5개 배열 중에, 자, 만약 이름은 1번째, 나이는 2번째 배열에, 주소는 3번째. 이렇게 하면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홍길동의 나이가 배열에 첫 번째 있고, 홍길동의 나이가 배열에 2번째 있고, 홍길동의 주소는 배열에 3번째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보면은 배열을 3개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정적 할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나이, 사람 10명의 나이 저장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네임 10명의 나이를 각각 20바이트로 저장할 수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드레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뭐를 항상 지켜주셔야 되냐면, 자, 이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포인터형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에이지스에 0번째에다가 홍길동의 나이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네임스에 0번째에다가 이름 홍길동을 넣어야겠죠. 자, 그리고 어드레스 있어요. 0번째에다가 홍길동의 주소를 넣어야만 우리가 홍길동의 주소를, 그러니까 정보를 찾을 때 한 번에 찾을 수 있죠. 다 0번째 들어있다 라고 돼 있으면은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이 인덱스를 똑같은 걸 쓰면 되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장을 잘못해서 하나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정확성이 좀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0번째 다 0번째 들어있는데 이름만 1번째에 들어있으면 우린 얘를 따로 생각해서 빼야 되잖아요. 홍길동의 이름을. 그렇죠? 홍길동의 이름이 1번 인덱스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여러 개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시려면 무조건 하나의 구조를 갖는 데이터는 같은 인덱스에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너무 피곤하다 이거죠. 하나라도 잘못 저장하면 데이터가 완전히 이상해지니까 위험하고, 이런 좀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자, 더 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배열에는 추가와 삭제가 없다 그랬죠? 자,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은 알아두세요. 배열에는 추가 삭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열을 10개를 만들면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10개예요. 얘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개짜리 배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2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0으로 바꾸면 이건 지운 게 아니라 이건 0이 된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비울 수도 없는데 비우는 것도 불가능한데 만약 비운다 손 치더라도 여기랑 여기랑 공간이 비어있죠. 여기가. 그럼 여러분들이 1 다음에 3이 나오고 싶은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배열은 무조건 길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운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다 공간을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배열은 추가 삭제를 못하는 겁니까? 못해요. 못하는데 추가 또는 삭제인 것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2를 배열에서 2를 삭제한다는 건 1, 3, 4, 5 이렇게 나오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덮어 씌워요. 그럼 1, 3까지는 됐죠? 근데 그 다음에 4가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4를 복사해서 여기다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 1, 3, 4까지는 됐고, 그죠? 그럼 4를 또 5로 덮어 씌워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사용하면 되죠. 이러면은 배열이 약간 삭제된 것처럼 보이죠. 물론 실제로 삭제된 건 아니에요. 우리 삭제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한 거지. 자,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복사 연산을 해야 됩니다. 대입 연산을 계속. 그죠? 자, 그러면 배열이 1, 2, 3, 4에서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배열 데이터가. 자, 공교롭게 여러분들이 이 1을 지워야 돼요. 그럼 아까 같은 작업을 하겠죠? 2를 여기다 복사하고 3을 여기다 복사하고 이거를 몇 번? 9999만 9999번 하는 거예요. 그죠? 거의 1억 번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연산을. 이거 한 번 지울 때. 자, 그래서 배열에서 추가도 마찬가지예요. 추가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세요. 여기다 내가 5를 넣고 싶다. 1과 2 사이에 이렇게 5를 넣고 싶다. 추가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추가처럼 보이게 해야겠죠? 2를 5로 바꾸면 돼요. 그죠? 대신 2가 사라졌죠? 그럼 2가 와야 되는 3이 와야 되는 곳에 2를 넣고, 그럼 3이 사라졌죠? 그럼 3을 다시 여기다 넣고, 여기다 4를 넣고, 이렇게 하나씩 또 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데이터가 1억 개 있으면 복사해서 밀어넣는 거 작업을 1억 번 가까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연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배열에 추가 삭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하면 그나마 좀 할만한데, 여러분이 배열을 3개를 관리하신다? 홍길동을 삭제하실 때 요것도 삭제해야 되고 요것도 삭제해야 되고 요것도 삭제해야 되죠? 그럼 요거를 3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 데이터를 5개를 하면 우리 5번 해야 돼요. 그래서 배열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추가 삭제할 때 엄청난 자원 소모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배열을 많이 쓰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좋게 하자라고 계속 연구를 하고 나오는 게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요거 홍길동의 정보를 하나하나 다루기보다 홍길동의 정보를 싹 모아가지고 바구니에다 담아서 바구니 하나를 갖고 다니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게 구조체였잖아요. 자, 그래서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조체를 저장하는 배열 하나만 만들어서 쓰면 우리는 요거를 배열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을 이렇게 구조체를 도입해 볼게요. struct person 타입 디프 해주고
int age 캐릭터 포인터 name 캐릭터 포인터 어드레스. 자,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배열 하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이 퍼슨형 하나 만들게요. 퍼슨형 P1은 20 홍길동, 자, 대전. 이렇게 해서 사람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구조체로. 이 구조를 그냥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기존의 방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대입할 것도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요거 구조체를 배열로 활용을 하면 P1, P2 딱 두 번만 배열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구조체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똑같습니다. int형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순서를 거쳤었죠. 이 묶음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 표현을 변수 옆에다 한 것처럼 person people 해서 이 뭐 P1, P2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뭐만 해주면 된다? 똑같이 대괄호만 넣어주시면 된다. int 배열 선언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people에는 여러 개 다수의 구조체를 저장을 한 거고, 자, 그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딱 배열 요거 하나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사용 방법도 동일합니다. A에 0 하면은 요 1이 나오듯이 people에 0 하면 P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P1은 3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P1.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얘가 P1이니까 .age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20 이걸 1로 바꾸면 30 name 홍길동 2 홍길동. 자, 이런 식으로 구조체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우리는 이런 단점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얘를 고쳐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사람은 나이와 이름을 저장하는 거니까 struct 퍼슨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type diff 저장해야 되는 게 int age고요. 사람 이름을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각각의 이제 구조체에다가 사람 이름을 저장해야 돼요. 이름을 사람 이름은 제각각 다 다르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제각각 이 사람 구조체에 각각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캐릭터 포인터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임을 저장할 때. 이건 이름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를 쓰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이거 똑같은 문자열을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동명이인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개명을 했을 때 이름을 바꾸면 동명이인 이 같은 이름을 쓰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캐릭터 포인터가 아니라 배열로
직접 사람이 자기 이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배열이 이렇게 필요 없죠. 요거 하나 지우고요. 요거를 people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people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구조체를 계속 여러 개 저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int처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는 구조체, 사람 구조체가 여러 개 들어있는 곳에 주소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소를 우리가 int로 사용하면 안 되고 요 person 타입으로 사용을 해야만 저장되어 있는 사람 구조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필요 없고 people에다가 mrlog으로 int가 아니죠. 사이즈 오브 int가 아닙니다. 사람 한 명 저장을 하려면 이만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구조체의 크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직접 구하지 마시고 사이즈 오브에서 person 이렇게 하면은 사람 구조체 만들 때 필요한 메모리 사이즈를 다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명수만큼 구조체의 크기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그죠? people names age 말고 scanf에서 people의 i번째 이러면은 사람 구조체가 하나 선택이 될 거고 그때 이제 age 얘 주소를 넘겨야죠. 여기다 이렇게 %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점 연산자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요 age의 주소가 나오는데 이게 좀 헷갈린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가로 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죠. 자, 그리고 사람의 이름 scanf 이거 %s는 문자열들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하면 그걸 싹 긁어가지고 저장을 해주죠. 근데 어디다 저장해준다? 우리가 넘겨주는 주소로부터 사람 이름이 저장돼야 되는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어디다? 각 구조체의 네임 배열, 그죠? 그럼 people i번째 사람의 네임 배열의 시작 주소. 이 네임 배열 자체가 주소값이잖아요, 그죠? 시작 주소값. 딱 이렇게만 넘기시면 돼요. 자, 여기는 ages가 아니라 똑같이 people i번째 점 age. 여기는 people i번째 점 name. 그리고 여기 ages를 people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다시 일번째 사람은 자, 이렇게 해서 뭐 답은 뭐 똑같은데 이게 좀 최종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조체를 이용한 버전.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좀
해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좀 더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을 조금만 더 같이 살펴보고, 자, 오늘은 실제로 자, 이 구조 말고 이거는 아직 우리가 뭐 자료 구조를 사용한 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이제 사용한 버전을 오늘 같이 해볼 거예요. 왜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를 10분 쉬었다가 진행해 볼게요.